이 중 일부는 오른쪽에 있는 시퀀스는 이전에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x라는 변수를 문자열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점에 3학년 두 번째 학기 대학에서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은 누군가가 받아서 농담을 하고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해봅시다. 이것을 보셨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F 문자열이랍니다. 포맷된 문자열이라는 것은 중괄호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평가해봐. 중괄호 안에 있던 것처럼 문자열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조작하던 문자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보관이라고 불리며 나의 좋은 추억이 담긴 프로그래밍 언어인 펄이 이것을 처음으로 수행한 언어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y를 출력하면 ABC라고 나옵니다. C, D, E, F. 그걸 좋아해. 중괄호 안의 것은 아무거나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표현이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해보겠습니다. y로 가보죠. 나중에 y를 출력하겠습니다. 나는 x의 길이를 말하라고 말해서 그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하고 얻을 거라고 어떻게 하면 어떨까? 문자열 df에 있었던 것처럼 3이 문자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상한 것들을 좀 하려고. 이것은 식입니다. 여기에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1은 4입니다. 네, 모두 좋아. 정말 멋지게 느껴지면 여기에서 다른 미친 것들을 할 수 있어. 7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형식 지정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앞에는 요개의 영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져오는 세 개를 정리하여 열로 만드는 것입니다. 식민지, 나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것. 나는 내게 뭔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디버깅 할 때 이 표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형식 문자열이 있으면, 그리고 표현식의 끝에 등호가 있으면 출력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값에 관해서는 등호 전에 실제로 당신이 말한 것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디버깅하는 것이 좀 쉽습니다. 숫자의 길이가 얼마인지 말해주고 그것을 출력해. 로깅과 디버깅에 아주 좋아. 그런데가 말하고 있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는 이런 수정자 개념이 있습니다. 문자열을 소개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 아마 초등학교 때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접해볼 수도 있습니다. 유니코드 문자열이 필요해요. 여기서 나는 한 명의 중국어 사용자에게 의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어쩌면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 있습니다. 다음 문자열이 ASCII 문자열이 아니라 유니코드 문자열임을 소개하기 위해,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출력될 것입니다. 모두의 가장 좋아하는 중국어 문장. 그것은 파이썬 버전 2에서 치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썬 버전 3에서는 모든 문자열이 단위로 가정됩니다. 바로 앞에 비를 지정하지 않는 한 유니코드 문자열입니다. 이것에 대해 곧 해볼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U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할 거야. 같은 일이지만 만약 당신이 좀 더 오래된 코드를 보고 있다면 그 U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어. 그리고 답은 나는 이것의 유니코드 인코딩 버전을 저장하고 싶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이트의 연속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를 만들 건데 이걸 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타이핑하게 될 것이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x와 동일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나의 x 변수와 z 변수, 그들이 가리키는 데이터를 실제로 봤다면
그것은 완전히 같아 보일 것입니다. 왜 그래? 이것이 유니코드 문자열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할 테지만 아스키 문자는 인코딩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끝에 널 문자를 더한 새 바이트 길이고 저는 막 새 바이트 길이를 만들었습니다. 바이트 문자열이었습니다. 끝에 널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에는 눌리 있습니다. 그리고 C를 보면 특정한 방식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건가요? 나는 C의 타입을 보고 있습니다. 바이트입니다. 반면에 X의 타입은 문자열이며 그것은 바이트입니다. 그 바이트들이 시작합니다. ASC 문자 A, ASC 문자 B, ASC 문자 C와 함께. 그리고 나서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바이트에 16진수 버전을 제공했습니다. \x 00 그리고 16진수의 0 0은 물론 0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10진수 모든 숫자 체계 좋아요. 그 생각을 잠시 미루고 보세요. 다른 일도 일어납니다. 아마 실제로 말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눌 문자처럼 나는 같은 것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백슬래시 다음에 0을 가지고 싶다는 것을 진심으로 의미했을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시 문자열임을 말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있는 캐릭터 변환을 포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가 여기에 안녕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출력할지 알고 계세요? 두 줄. 만약 저가 이것이 원시 문자열이라고 말했다면 그럼 알겠습니다. hi, 백슬래시 그리고 in 그리고 때를 원하십니다. 모두 만족하시나요? 네. 그럼 시작합시다. 사물의 문자열 버전과 바이트 버전 사이를 상호작용하는 것. 그래서 저는 슬라이드에 있는 예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 바이트 문자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 코어 5는 8보다 작으므로 이것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화를 주면 128보다 작아야 하므로 실제로는 변장한 ASCII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ASCII 문자가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X 변수가 생겼습니다. 만약 이것을 ASCII처럼 표시하면 지바야드 기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ASCII로 디코딩하길 원한다고 말한다면 저는 문자열을 받게 됩니다. 제세오 에브 기호. 파이썬이 여기서 하는 것은 바이트 문자열을 받고 ASCII로 해석하라고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바이트 문자열의 각 바이트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UTF-8에서 어떻게 될지 알아내십시오. 왜냐하면 파이썬의 모든 것은 UTF-8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그것을 내부적으로 UTF-8로 가지고 있으니 이제 이것을 어떻게든 인코드해야 한다면 그러기 위한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재앙인 코드 페이지 1552로 디코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하단 절반이 ASCII와 같았으므로 여전히 작동할 것입니다. 바이트 문자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제 새로운 바이트 문자열은 제가 문자열, 보통의 문자열 세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ASCII 형식으로 인코딩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 일부 바이트를 제공합니다. 제가 부탁하면 그것을 인코딩해 주세요. UTF-16 나는 다른 것을 다시 얻을 것입니다. 저기서 무엇을 돌려받았나요? 분해해보니 저는 295 문자와 그 뒤에 254 문자를 얻었습니다. C라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널, 그리고 어버 기호, 그리고 널. UTF-16에서는 모든 것이 적어도 2바이트입니다. 다른 하나를 가져봅시다. 이번에 가보자. 문자 번호 93입니다. 제가 그 바이트 세트를 말하면 ASCII로 디코딩 해주세요. 이것을 ASCII를 통해
유니코드로 바꾸지 못했다는 끔찍한 오류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93이라는 ASCII 문자가 없기 때문에 93 시진법으로는 147 28보다 큽니다. 그래서 실제 ASCII 문자열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진 순서는 코드 페이지 1252입니다. 어떻게 잘 따라 레코딩이며 프로젝션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 이것이 열린 큰 따옴표 문자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액수도 있었다니 저는 기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간 이해하시죠? 적어도 뒷좌석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나는 ISO 88991로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UTF-10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다른 오류를 줄 거예요. 다국어 데이터로 작업할 때마다 이 문자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적인 영어 문서에서,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를 인코딩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 페이지 16552로 인코딩 되었고 다른 무언가에서 이를 열었고 ASCII라고 가정했습니다. 뱅크래시 카붐. 다른 작은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나는 파일을 만들 거야. 아니, 나는 파일을 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읽을 파일은 나는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신은 아마 이렇게 파일을 여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나는 파일을 읽고 싶다는 추가적인 주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파일을 쓰는 것을 봤을 수도 있어. 당신이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일을 바이트 시퀀스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것을 읽으라고 말하면 텍스트, 캐리지, 리턴 같은 것이 있다고 가정하면 줄별로 나눌 수 있겠네요. 또한 나는 그것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코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어. 만약 나가 파일을 바이트로 열면 그것은 나에게 말해줄 것이야. 그냥 바이트 스트림을 주니까 잠시 멈추십시오. 만약 내가 그것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등등 비밀번호 파일을 바이너리로. 사실 만약 나가 시도하고 그것에 대한 줄을 읽어보세요. 너는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큰 끔찍한 덩어리를 준 것에 대해 알아챘니? 만약 저가 여기로 돌아가서 이건 텍스트라고 말한다면 조금 다르게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인수도 있습니다. 내 슬라이드 위에 있어. 그래서 버퍼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무언가를 읽을 때인가요? 전체 줄을 읽는 건가요? 한 바이트를 읽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버퍼링 없이 그대로 읽는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의 인코딩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제가 ASCII처럼 읽으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확실해, 문제 없어. 만약 나가 마치 UTF-16처럼 읽으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아무것도 읽지 않을 때까지는요. 그런 다음 저가 읽으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파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나는 에러가 발생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하다. 그래서 나가 읽는다면 나는 이 물려먹은 순서 표시를 처음에 놓쳤어. 그래서 이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다른 예제 파일이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10초간 새 파일을 만듭니다. F는 열립니다. 임시 foo.txt를 쓰기 위해 인코딩이 UTF-4로 인코딩 됩니다. 그리고 왜 안 될까? 이 중국 문자를 많이 써볼 거야. 하나, 그게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지만 그걸로 됩니다. 그럼 그 파일을 열려고 시도해 봅니다. 만약 도도은 임시 후 나는 그것을 읽기 위해 열고 싶습니다. 만약 나가 인코딩이 아스키라면 그것은 하지만 ASCII라고 말하려고 하고 그 오류들은 단지 백슬래시로 교체하십시오.
주십시오. 그런 다음 파일에 바이트 시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이트를 어떻게 읽는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F 파일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한 인코딩 형식으로 작성했고 여기서 내가 읽고 있는 곳 나는 인코딩을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UTF-8로 설정되고 그것이 실패합니다. 여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UTF-8로 기본 설정됐어. 바이트 위치 0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없어. 왜냐하면 처음 보는 것이 255는 모든 UTF 익숙 파일의 첫 번째 문자로 저장된 바이트 순서를 보여야 합니다. 또는 이것은 UTF-16으로 적었지만 인코딩을 선언하는 대신에 제가 바이트를 줘라고 말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읽을 때 조금만 읽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FF 그 다음에 FE 그것이 이건 빅엔디안인가 아니면 리틀 엔디안인가? 그런 다음 우리는 누를 따르는 H가 있고 그 다음에 누를 따르는 E가 있고 그 다음에 누를 따르는 L이 있고 그 다음에 누를 따르는 L이 있고 그 다음에 읽기는 좀 어렵지만 그게 말하려는 거예요.